네, 최영아의 마스터입니다. 제목 보고 깜짝 놀랐네. 네. 주가가 5주까지 날아가나. 네.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지난주부터죠. 한화그룹주의 주가가 뜨겁습니다. 매우 뜨거운데 이 뜨거운 사랑 뒤에 너무 금사빠에 빠지면 후유증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가운 생각도 약간 삐딱하게 좀 보면서 일단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IS셋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화그룹주의 주가, 주가 올라가는 거야 좋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고, 주가가 우주까지 가면은 굉장히 좋죠. 비트코인도 아니고. 네. 근데 항상 보면 뜨겁다가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조금씩 있어요. 조정이라는 게, 영원히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영원한 건 없죠, 당연히. 네. 근데 조정을 건전하게 잘 거치고 또 단계별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거냐, 아니면은 거품이 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나씩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강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국 영원한 주도주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주도주가 방산인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니까 방산 섹터가 주목받는 이런 건 아니고요? 원래 사실 처음에 움직였던 쪽은 현대로템이 먼저 움직였던 로템이. 걸로 이제 보여지죠. 아무래도 호실적을 내보이면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하나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오늘은 상황이라서 LIG 넥스원도 아까 보니까 주가 변동성 완화 장치에 걸렸던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방산주가 주도주임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버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방산주에 대입하기도 어려운 게 보통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가 낄 때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오버스러울 때 그때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방산주들은 이 시총을 받쳐줄 만한 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당장의 실적, 앞으로의 실적은 수주잔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지금 영토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출을 낼 수 있는 영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과 모멘텀, 여기에 이제 수급까지 완벽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음은 명확하다. 그런데 네. 이제 없으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라도 공략을 해볼까라고 하면 저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또 정책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하나가 공매도 재개라는 것이 있죠. 네네네. 그럼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과연 이제 그들의 시선에서 무엇이 이제 타겟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급격하게 오른쪽이 약간은 전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롱숏을 취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그룹주를 작년 11월, 12월부터 좋다고 하시는 말에 공감이 되셔서 투자하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변동성에 공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다 보면 네. 장중의 변동성이 혹은 일봉상의 변동성에 못 버티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쫓아가기보단 오히려 후발주자로 보이는 쪽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높여가는 것도 지금은 필요한 매매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화그룹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경우도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네. 또 각 매체들 저희도 매체긴 합니다만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일부 매체는 아예 대놓고 찬양가를 한화 어천가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과하다. 근데 이 팩트를 조금 곡해해서 약간 부풀리는 거, 기대감, 이런 긍정론 너무 쏠린 면이 있는데 네. 그렇게 쭉 맥락을 보니까 최근에 한화그룹이 아워홈을 인수했죠. 그렇죠. 8,900억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오늘 세간에서는 STX 인수설도 흘러 나올 정도면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가 상승. 이러다 이제 유증 얘기가 빡 나와버리면은 뭐지? 또 뒤통수인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시진 않겠죠. 네. 방송 보셨으면 이제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건 혹시 아닐까? 자금이 이건 곤란하시면 건너뛰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자금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좀 민감한 사항들을 갑자기 몰아서 내보이고 있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 한화 그래도 그룹만 지금 굴지그룹인데. 네.
뭐 안달이 나서 뭐 영업 활동하는 그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방산과 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그렇죠. 않는 흐름은 팩트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속도가 더해진 거죠.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작년에는 뭐 55에서 60으로 밟아왔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제 120, 130, 140으로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우선은 받아들이되 가격적으로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업을 투자하고 나서도 손실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보면 미국은 방위비 트럼프 네. 행정부 들어서 방위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제 이제 유럽에서 오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불리시하게 불을 뿜을 수 있는 거의 트리거는 유럽에 그러니까 미국은 방위비 지출을 줄인다고 유럽은 방위비 지출을 늘린다고 하니 네. 이거 우리도 늘려야 되나? 이게 이제 오늘 동인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온전하게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스페이스, LIG, 넥선 할 것 없이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유럽 내엔 방산주가 없나? 네. 유럽 내에는 방산 기업이 없나? 많죠. 분명히 유럽의 방위비가 올라가게 되면 1차원적으로는 자국 내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텐데 네. 우리나라에게까지 정말로 기회가 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유럽에 그 상장되어 있는 방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와 상관없이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나라 기술력을 절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성비 기준으로 보면 월등히 앞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자국 기업의 성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조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후속 주자로 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는 풍산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풍산, 네. 네. 풍산은 이제 기업 탄두. 참 폐쇄적이라서 맞아요. 뭐 IR도 잘 안 하고 그렇죠. LIG 넥슨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일부 하는데 네. 기술력이나 성장성 이게 IR을 안 하니까 뭐 들여다볼 수가 있어 평가를 맞아요. 할 수가 있어 뭐 기업도 홍보하는 이런 섹터들이 없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 늦게라도 좀 포트에 방산주를 좀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풍산과 같은 기업들의 현재 위치가 조금은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에 이제 유럽이 원하는 방위 체계 무기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원하는 방위 체계 무기가 좀 다르거든요. 유럽은 K9 자주포를 포함한 이제 지상 무기를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에 이제 탄두라든지 탄환을 만들어내는 풍산에 대한 기업의 가치 또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되었다. 대신 김칫국을 너무 심하게 네. 마시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러우 전쟁이 이제 종전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게 미국 당사자인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은 이렇게 테이블에서 자리 없더라고. 그렇죠. 네. 뭐 우크라이나한테는 그 히토류 지분의 50%를 내놔라라고 미국은 또 의약하고 러시아하고 담판을 짓잖아요. 그렇죠.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방위비를 늘려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겠다.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사실 우리한테도 똑같은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건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 국영 방산 업체를 만나서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기사들이 또 나오면서 기대감, 수출 기대감 이게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면 한화 계열사 중에 한화 시스템을 빠르게 봐야겠죠. 네. 일단 K9 자주포가 메인인 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 일단 방공호라든지 이제 방공미사일 쪽에 대한 기준 한화 시스템이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네, 특히 레이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마다 지금 원하는 선호하는 이제 무기 체계가 좀 다른데 중동은 바로 이제 이 대공 미사일, 그렇죠. 방공 미사일 쪽을 좀 더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 오히려 이 뉴스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면 하나 시스템이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니까 따라가는 형태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 여기 중동에 가셔서 뭔가 성과를 좀 내오신다면 오히려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서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나 시스템이 한 번 더 또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몰이는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이 뉴스에 좀 공감이 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일단 한화 시스템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저는 중동도 사실은 이 방산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고객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중동 쪽에서 이제 영역 확장도 하나 그룹주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이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그 호주 기업과의 협력, 뭘까 호주 한때 왜 에어로는 아니지만 이제 잠수함 수주 이슈가 있었는데 드랍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또 항공우주 분야 어떤 분야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 관련 산업과 네. 호주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군 위성 통신 쪽을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왜 부각이 됐냐면 러우 전쟁이 처음에 딱 발발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트럼프를 그러니까 미국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일론 네. 머스크를 찾아갑니다. 예. 일론 머스크를 찾아가서 뭘 달라 그랬냐면 스타링크 좀 쏘아 올려줘.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의 적에도 인공위성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어떤 단편적인 이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각기 국방산업 안에서도 군 위성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하이 말고요. 네, 항공우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에 단순히 화성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군 위성 통신에 대한 발사를 계속해서 늘려서 이게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지금 호주가 MOU를 체결을 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은 방산 쪽도 있지만 우주항공 쪽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산 쪽이 워낙 지금 부피가 크고 지금 보여준 성과가 크다 보니 이 우주항공 쪽이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우주항공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을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당장 성장 돈벌이도 포인트 잡아야 없는데 되니까.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도 없는데 자꾸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네. 이제 그건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의견 계속 드리겠습니다. 밑빠진 노에 물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그룹주가 뒷배가 되는 우주항공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네. 이제 세트레가이. 대출가이.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우주항공 쪽을 보신다면 저는 네. 세트레가이의 현재 구간도 뭐 쫓아가기에도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이제 방산 잠깐 이슈 다루면서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지상전, 어떤 뭐 물리전도 있지만 네. 뭐 사이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을 일부러 절단시켜서 네. 통신이나 어떤 데이터를 끊어버리는 형태의 전쟁. 그러다 보니까 이 해저 케이블을 메타는 또 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주 항공 위성으로 또 이동해 가는 것은 아닐까 관심이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왕왕 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중동은 호주 쪽은 우주 군 위성 통신. 군 위성 통신. 네. AP 위성 같은 데도 중동에 뭐 조금 있어서 그런데 개발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못 본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좀 걸릴 수 있어서 네. 확실하게 좀 자금을 투입해 줄 수 있는 쪽에 저는 베팅을 하는 게 우주항공정은 맞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환호하는 스페이스X,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로켓랩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돈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활용해서 발사체를 지금 여러 번 쓸 수 있는 기술을 경제적인 그렇죠, 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우주항공도 돈이 되는 상황.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금력적으로 좀 탄탄한 바탕이 좀 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한화 오션 지분 추가 매입이 회사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요? 하나 오션에게는 아주 그냥 좋은 찬스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밀리나 싶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실적 내오면서 플러스 이제 지분 매입이 이제 뉴스가 주가 또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돼주면서 네.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요. 결국엔 이 MRO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오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뭐 모두 다 지금
방산과 조선이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로 좀 보여지는 네. 한 사업 확대로 시너지 효과가 좀 나아 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지분 매입에 대해서는 둘 다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뭐 또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주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쫓아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요. 주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우리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는데 내일 또 10% 올라버리면 뭐 할 말 없는 거지만.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그래도 좀 포모 현상이 불편해서 사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풍산과 같은 기업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아니면 대안으로서의 풍산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차라리 조금 더 영역이 확대가 되었을 때 우주항공 쪽에서 분명히 취해갈 수 있는 이익도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세트랙 I를 세트랙 오히려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AP 위성을 하나 숟가락으로 네. AP 위성을 한때 좀 봤었는데 네.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IS셋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